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이재명 재판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주 재밌는 제보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재명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재명 재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제보는요. 여러분들이 내일 잔치국수를 10그릇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일 이후로 재명이를 밖에서 못 보면 어떻게 하죠? 네, 여러분 재명이 내일 재판 어떻게 될지 댓글 남겨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저 오늘 저녁에 진짜 국수 먹기 싫은데 국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문땡땡의 딸 땡다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문땡땡의 딸 땡다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땡 대통령과 공모 혐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일이. 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째명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볼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먼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지금 경남 지역의 소방관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셨습니다. 소방관이 아니다. 진화대원이다. 제가 이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모르고 불을 끄고 있으니까 소방대원이라고 얘기했고 돌아가신 분이 소방대원이라고 생각했고 마음이 아프다고 한 거 제가 이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진화대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저희 그리고 진화대원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직업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동원된 거. 오늘 제가 수업 중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군인일 때 산불에 동원된 적이 있었는데요. 교수님 너무 무서워요. 산불이 막 나는데 군인이라고 그냥 들어가래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불이 나고 있는데 꺼야지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끄라고 하는데 저 너무 무서워서 이번 산불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잠시 잘못 방송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정준길 변호사님,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정 변호사님 혹시 진화대원이라는 거 정확하게 아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죠. 저 잘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소방관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떤 분이 소방관이 아니다. 네. 진화대원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넓게 보면은 진화대원도 불을 끄는 분이니까 우리가 뭐 소방대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 허위 또는 뭐 잘못된 보도다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뭐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죠? 소방서 소속의 어떤 공무원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인 거죠. 네. 네, 정준길 변호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내일 만약에 땡째명이가 법정 구속이 되면 어떡하죠? 법정 구속이 되면은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겠죠. 재미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얼마나 좋냐고 얘기하는데 왜 재명이 입장에서 얘기하시냐고요. 재명이가 어떠냐고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정 변호사님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데 왜 딴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 예. 갑자기 정준길 변호사님 네. 내일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면 정 변호사님 기분이 어떠냐고요. 와,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졌다.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소식 자세하게 제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더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 연기가 이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1번 속보 먼저 보겠습니다. 검찰이 문다의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전
문 대통령과 공모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일이래요? 엊그제 재판에 나왔던 거 봤는데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이라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네, 종로경찰서에 문다혜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전주지검으로 이송이 됐다. 지금 피고소인으로 문다혜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의 당사자가 문다혜의 남편이잖아요. 네. 그럼 남편이 얻은 이익은 뭡니까? 경제적 공동체인 문다혜가 얻은 이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주장은 쟤네들이 스스로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남편이 만약에 그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당연히 뭡니까? 부인인 문다혜도 같이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그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될 수 있었던 것은 문다혜의 아버지인 문재인 덕분이니까 결국 문다혜의 사위 서모 씨가 공범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마리스님. 슈퍼챗은 제게 깜짝 놀라지만 감사함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그냥 드리게 만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검찰,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과 같이 공모가 검토된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제 시작인 것 같죠? 그럼요. 최근에 또 검찰에서 1년, 징역 1년 구형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으니까 법정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글 남겨주십시오. 2번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동시 제거 시나리오가 펼쳐질까 몹시 꺼림칙하다. 도대체 어디 뉴스입니까? 뉴스 제목은 쿠키 뉴스인데요. 이재명 동시 제거 시나리오 펼쳐질까 몹시 꺼리침. 근데 누가 꺼리침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재명과 주변 네. 사람들. 여러분 이거 이재명이 껄김하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뭐냐면 지금 내일 선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이재명이 지금 너무 이상해졌다. 자, 정 변호사님 이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 거죠?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을 동시에 제거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당 쪽에서도 사실은 나왔죠. 홍준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은 함께 청산될 것이다. 그랬나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준석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과 이재명은 서로 마주보는 짝꿍 같은 거라서. 네.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탄핵이 되고 이재명도 요번에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법정 구속이 되면서 결국은 둘 다 없어질 거다. 그러면 새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도 볼 수 없고 윤석열도 볼 수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재명이나 이재명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처음에 코웃음을 친 거죠. 근데 서서히 분위기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동시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서 골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요즘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탄핵이 되지 않고 탄핵 기각이 되는데 자기만 날아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이 이제 동시 제거 시나리오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기각시킬 거면 이재명도 살려야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나가 제명아. 죄송합니다. 토미리스님. 토마리스가 아니고 토미리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요, 토마리스인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요. 토미리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번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글자를 금방 보느라고 토미리스가 토마리스로 보였습니다. 자, 4-1 뉴스입니다. 박찬대가요, 마은혁 임명 않는 건 탄핵 사유다. 아니, 여러분. 마은혁을 임명 않는 건 탄핵 사유래. 얘네 탄핵병 걸렸어요? 한대행 즉각 임명해야. 소개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예, 근데 최근 이제 한덕수 판결에서, 그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위헌 위법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다수가 탄핵 사유는 되지만 파면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5명이. 네, 네. 그죠? 그중에 특히 4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정말 공부 못하는 학생인 거죠. 네, 박경현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슈퍼챗을 쏴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습니다. 아, 물질에 이렇게 선물같이 하면 안 되는데 아투TV를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한 슈퍼챗을 잘 쓰겠습니다. 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주신다고 제가 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거 아닌데 이렇게 주시면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아투TV가 무럭무럭 커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1000명이 늘어서 51.3이 됐어요. 51.2에서. 저는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눈물 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투TV가 100만이 될 때까지 가자! 자, 계속 하겠는데요. 박찬대가 왜 그러세요? 토미리스님 이러면 제가 너무 감동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토미리스님께 하트를. 자, 따라쟁이하고 슈퍼챗 갑자기 배틀 생겼어요. 어떡해. 너무 제가 활짝 웃는다. 자, 그런데요. 이 박찬대가 마은혁을 임명하는 건 탄핵 사유라고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2입니다. 돌아온 한에게 첫 임무는 마은혁 임명. 안 하면 파면 사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제 대빵이 마은혁이야. 근데요. 여러분 저 오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뭐 나 이거 할래 하면 안 해 이렇게 손살에 치다 이런 표현 아시죠? 손살에 치다. 우리가요 문대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쟤 좌쪽에서 끝이야. 쟤 안 돼. 근데 어제요 그 사람 누구지? 개선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와, 저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희한하게 쓸까? 완전 그거예요. 나 홀로 기가. 그러니까 인용이죠. 나 홀로 인용 이러면서 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진짜 이렇게 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걔보다 더 센 마은혁이 온다고요? 개선이보다 더 센 마은혁이? 절대 안 돼요. 정 변호사님. 네. 마은혁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그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뭐 비교를 하자면 김정은이가 헌법재판소장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김정은요? 네네. 네.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사회주의와 종북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재명이 우리 국민의힘에 와서 대표를 한다는 얘기보다도 더 웃긴 얘기인 거예요. 혹시요, 정 변호사님 이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문재인이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 안 했었어요. 그런 적 있었죠. 혹시 피자님이래요? 제가 왜 피자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자님을 피자님이래요. 피자님. 제가 지금 우리 기자님을 부른다는 게 갑자기 피자님이래요. 기자님 있잖아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류여해 문재인 헌법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그렇게 쓰고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올 거예요. 탄핵 사유. 탄핵 사유 이렇게. 네네. 제가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때요. 네. 이거 탄핵 사유라고 했다가 그때 호응땡땡이 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탄핵 사유라면서요, 지네가. 맞습니다. 임명 않는 게 탄핵 사유라고요. 자, 정 변호사님 그때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에 이 헌법재판소 재판장을 기존의 재판관 중에 어떤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찾았다. 저기 기사요. 보세요. 그렇죠. 네, 조금 이렇게 기사 좀 보게 해주세요. 조금만 스톱. 저기 보시면 그 당시에 김희수네요. 김희수를 헌법재판소 재판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자 김희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지금처럼 문영배처럼 제일 오래된 고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국회에서 무산이 되니까 문재인이
헌법재판소 재판장을 임명하지 않고 김희수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1년 동안 그냥 하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장 역할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본 당시의 유여의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법이 정한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공개 토론을 그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요번에 나온 얘기잖아요. 좌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지금 전부 다 우리 유채구한테 배운 거예요. 김대행의 국회의 임명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새롭게 헌재 소장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김희수를 권한대행으로 해서 사실상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장처럼 계속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이자 헌법상의 의무 혜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된다. 자, 공개 생방송 토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제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문재인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했었고 그게 절대 아닌 것처럼 그들은 우겼고 또 탄핵 사유라고 말을 했다가 괜히 제가 민망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민주당은 이 모든 마은혁을 임명 안 하는 것도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8년 전 얘기지만 제가 옳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문재인을 탄핵하는데 앞장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옳았다고 생각하면 박수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때 유해 최고가 당시에 저런 식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옳은 말을 했는데 네. 당대표 홍준표가 놀래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말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옳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나오네요. 홍 대표가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너무 오버 액션 하면 언론이 안 써준다. 근데 언론이 많이 써줬는데요.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오버 액션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한 거였다니까요. 근데 왜 당시에 홍 대표가 저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제 기억에는 당시에 뭐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가. 아니. 야, 깜이 안 맞아. 너랑 나랑. 토론 안 해준다고요? 토론 안 해줘. 자, 라면 몰라도 그랬죠. 시청자 여러분, 그때 유여회가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하트를 띄워주세요. 그때도 유여회는 저렇게 항상 강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을 보내려고. 그거 못하고 나온 것이 분합니다. 자, 그런데요. 4-3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4월 선고설이 정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제 4월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4월로 넘어가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네. 뭐 아직은 내일까지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선고가 가능한데, 네. 지금 4월 선고설이 나오는 이유는 목요일 날 일반 사건들 네. 선고를 지금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선고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사건을 선고하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대통령 사건을 좀 선고하는 것이 좀 안 맞다. 네. 그래서 한 주 정도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한 주 더 늦추면 2주 더 늦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주 더 늦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문영배나 이미성 같은 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모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 누구보다도 헌법의 가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소중함, 이런 것들, 권력분립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까요?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문재인 정권 때 줄 잘 서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가가지고 그냥 논리를 만들어서 윤 대통령 탄핵하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 선고를 받지 않기를 바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야, 문재인, 이미선, 니네 어차피 늦은 거니까 그냥 두고 가, 두고. 판사들이 말입니다. 사건 막 고민하다가 결론이 잘 안 나면 자기 그만두고 후임 판사한테 남기고 많이들 가거든요. 그러니까 문형배나 이미선이 판결 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나가면
그럼 뭡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냥 임명하면 돼요. 왜? 민주당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걔네들이 계속 얘기했으니까 한 총리가 그냥 2명 임명해가지고 정말 반듯하게 헌법적 가치를 갖고 자유민주적 원칙에 따라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지 이런 계급성을 갖고 이념성을 가진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을 둘을 새로 뽑아가지고 그래갖고 판단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늦어진 김에 4월 초가 아니라 저는 4월 18일을 넘어서 새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통제하나 봐. 그러는데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지그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법정 구속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그 단어 쓰면요, 유튜브가 놀래서요, 이재명 구속하는 줄 알고 통제할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면 구속돼? 그럼 내가 그거 썼을 때 통제되면 구속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요. 아까 어떤 분들이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 방송 버퍼링이 심합니다. 오늘 방송 이상하게 노출이 안 됩니다. 통제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쁩니다. 왜? 내일 가겠다. 저도 가끔은요, 김어준처럼 방송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거 있죠? 질러 한 다음에 아님 말고. 근데 아님 말고는 못하니까 있는 것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요, 5번입니다. 이재명 항소심이 내일 선고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없고 등등으로 지금 마음이 조급한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천막 당사를 만들었는데요. 자, PD님, 천막 당사 지금 사진 제가 방금 보내드렸습니다. 보여주세요. 너무 신기해요. 하늘도 민주당의 천막 당사를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제가 보낸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방금 최신 사진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바람에 천막 당사가 방금 망가졌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거 지적재산권 침해예요. 천막 당사는 누가 지적재산권을 가졌습니까? 한나라당이 가졌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초로 천막 당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한나라당을 계승한 국민의힘에서 천막 당사,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승낙도 받지 않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늘이 노하는 거죠. 그 바람을 확 보내가지고 천막을 찢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요. 그리고 이재명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 헌재에 누가 있지? 누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지? 왜 지금 선고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아니잖아. 어떻게 3월 26일까지 신이여 왜 3월 26일까지 선고를 안 하시나이다. 지금 제가 가야 되는데 왜 칼이 나한테 왔습니까? 아마 그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에 심상치가 않아요. 자, 정 변호사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 글쎄요, 얘네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싫어하는 좌파들이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우리들과 그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시장경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지 않습니까? 특히 정부의 역할 이런 것. 네.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손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라고 물어보니까 무식한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있습니다. 경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치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모든 곳곳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공정과 정의인 것이죠. 네, 정 변호사님은 우아하게 했지만 7번 뉴스 보여주세요. 김민석이 윤 선고 지연 보이지 않는 손 작동하는 거 아닌가라고 김민석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니네에겐 개선이하고 형배가 작동하고 있다라고요. 자, 그런데 8번입니다. 이제 얘네들이 나가다가 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헌재 지연은 내란 동조. 이제 심하게 나가요. 헌재 지연은 내란 동조. 상황이 너무 수상해. 정 변호사님 말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민주당의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민주당이 예정하고 생각한 대로 현재 사회 정치적 분위기가 이끌어 간다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런 불안한 발언을 할 리가 없죠. 그쵸?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상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감이라는 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탄핵이 기각되는지 인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 문영배가 예전에는 아름아름 재명이한테 요즘에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이래. 개선이가 남편을 통해서 요즘에 내부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것이 멈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부 정보가 어떤지 모르고 그 내부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황이 자기네들이 신속하게 탄핵을 원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전체로서의 헌재는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편드는 거 아니야? 이 말인 거죠. 네. 그런데요. 얘네들이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합니다. 10번 뉴스입니다. 민주당이요. 법사위에서 윤 탄핵 심판 촉구 결의안. 제가 아까 이 부분 가지고 정 변호사님하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헌재 결정 빨리 하라고 결의안을 냈습니다. 하니까 정 변호사님이 탄핵 빨리 하라고 낸 거예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 빨리 선고하라고 낸 겁니까? 아니면 탄핵하라고 낸 겁니까? 정 변호사님 진짜 저 문구 뭘까요? 탄핵 심판을 빨리 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결정 빨리 내려라 그거 아니요. 탄핵 심판을 빨리 해라. 여러분 누구 말이 맞나요? 저는 빨리 헌재 결정 빨리 하라 결정 통과시키는 거라고 하는데 정 변호사님은 탄핵 빨리 하라. 저는 헌재 결정 빨리 하라. 여러분 저 문구가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답 좀 달아주세요. 아무튼 저는 저걸 보면서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한다. 진짜 미쳤구나.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럼 탄핵 심판을 빨리 하면 무조건 인용이 되나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걸 그냥 빨리 결정 내주세요. 그냥 지겨우니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해주세요. 민주당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민주당에서도요. 지금 빨리 재명이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소수죠. 아니에요. 진짜로 재명이가 돌아오면은 재명이가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대통령 선거 좀 남아가지고 오히려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재명이를 보내버리고. 재명이는 저기 보내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괜찮은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싶어 한다니까. 그럼 민주당 내부에 이준석 같은 자들이 있네요, 오히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답을 좀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안에서 재명이를 잡고 싶은 게 아니고 재명이는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 있고 시간을 좀 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저거는 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고 안 들어오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재명이를 정리해달라. 그러니까 재명이 빨리 보내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민주당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빨리 결정부터 하고 이 지루함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거 아예 포기하고 우리가 그냥 제인이한다. 왠지 저 이름이 왜 이렇게 헷갈리죠? 문재명이래요, 이제. 이재명을 빨리 보내자. 저는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또 일리가 있네요, 그 말도.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답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 변호사님하고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참을 이 얘기로 토론을 했어요. 근데 정 변호사님은 빨리 탄핵시켜라는 거다. 근데 저는 아니다. 얘네 이중적이다. 탄핵을 빨리 하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빨리 결정해라. 재명이 아예 포기하게. 재명이는 빨리 2심에서 포기하고 그냥 구속시켜버리고 우리 새로운 후보 만들어서 오히려 기억나죠? 임종석이 재명이는 제물로 보내버리고 우리 새로운 다시 민주당으로 정신 차리자. 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 없다. 그냥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조사해도 계속 재명이가 1등이야. 민주당에서 부겸이도 안 돼, 뭐도 안 돼, 도대체 안 돼. 그냥 일단 잠시 휴전. 그냥, 그래, 윤석열 돌아와서 네 자리 그냥 지켜. 우리가 그동안에 후보 만들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 변호사님 벌써 설득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들어보니까 또 그럴싸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의외로 저희가 거의 전제주의적인 정당이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합리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이나,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실은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겼다는 사람도 있고요. 정 변호사님이 이겼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 생각이 더 동조하는지 답 좀 달아주세요.
자, 그런데요. 여당에서는 지금 11번입니다. 기각각하 기대감, 기각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르다라고 이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할 때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뭐가? 저는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당사자인 대통령의 태도가 다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가 다르다. 이 두 가지가 제일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은, 국민의힘은, 당시에 국민의힘이었던 그 당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이 지리멸멸하고 눈치만 보고 오히려 안에서 총질하고 엉뚱한 짓들을 했지만 그 두 가지가 명확하니까 이제 과거에는 끝까지 침묵하고 자기 살 길만 찾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2017년도에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고 그 헌법재판소 앞에 가갖고 1인 시위라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같이 하잖아요. 그 차이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강렬한 의지, 그죠? 그 다음 우리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당연히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블란서 마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건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사람은, 뭔가 이렇게 감사와 정말 감사를 항상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사실은 제가 객기를 좀 부렸어요. 제목에 한번 달아볼 거야. 썸네일에 달아볼 거야. 객기 부렸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사람들이 별로 안 봐요. 그래서 아까 약간 의기소침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또 토미리 스님 또 스포츠 또 오셨어. 나 오늘 어떡해. 그래서 1000명이 안 봐서 제가 아까 우울해가지고 약간 제 눈이 또 약간 이렇게 좀 이런 눈이잖아요. 근데 아까 쭉 내려가서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별로 안 보지? 막 이러면서 오늘 별로 안 본다. 오늘 방송 너무 안 본다. 법정 구속 쓰셔서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했는데 슈퍼챗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우울하고 제가 약간 의기소침한 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응원을 주시니까 저는요 유여해의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이 어떤 방송이길 원하냐면요 여러분이 저하고 통화하듯이 그래 어떻게 됐어? 그래 제명이 어떻게 돼? 제명이 내일 구속되지. 제명이 내일 못 나와? 우리가 국수 먹지. 이런 방송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셔서 슈퍼챗을 쏴주시는 게 슈퍼챗이 소중한 게 아니라 슈퍼챗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 마음을 제가 받겠습니다. 우리 사이모님이 헉하잖아요. 왜냐면 평소 보던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안 보니까 헉하는데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다 남태령에 관심이 가 있는 것도 있어요. 남태령이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게 관심 있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평소에 보시던 분보다 반 이상이 뚝 안 보니까 저는 이제 의기소침. 저 생각보다 소심해요. 제가 생각보다 그럼 소심해요. 남태령에 지금 오세훈이 나가 있나요? 그건 왜요? 왜냐면 오세훈이가 요즘에 명태균 때문에 그쵸 위태위태하니까 그 지금 그 천막 당사 다 저기 철거시켜버리겠다라고 지금 강한 모습으로 나가고 근데 왜 있지 않습니까? 남태령이에요? 남태령에서 차 못 들어오게 그 경운기 못 들어오게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랬어요? 네네네. 제가 그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에는 아마 오세훈이 언론 플레이 하려면 지금 거기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의기소침해서 괜히 객기 부렸다 이러고 있었어요. 괜히 객기 부렸다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제 마음 아시고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여회가 우울하구나. 슈퍼챗으로 응원 줘야지. 슈퍼챗으로 응원 줘야지. 그럼 유여회가 또 방긋 웃겠지 라고.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다시 방송하다 보면요. 그렇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남태령 사진 또 우리 PD님이 또 보여주잖아요. 센스쟁이. 지금 저 상황이에요. 지금 저렇게 트래크를 막아놓고요. 저러고 있습니다. 보면 화나요. 여러분 제가 화가 많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런 여자가 헌재 재판관이라는 거. 그 여자가 할 것 같으면 내가 하고 만다. 여러분 왜 저 여자는 헌재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마은혁 같은 사람이 판사예요? 화난 김에 화 하나만 내고 갈게요.
저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우아하게 할 때가 아니고, 제가 여기에 보낸 것 중에서 그 추기경 하나 있었는데, 그 기사가 몇 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추기경. PD님 혹시 아까 제가 추기경을 넣어놨던 것 같은데. 정 변호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추기경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추기경이 네,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몇 번이었는지. 지금 정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이거 때문에도 오늘 화가 났어요. 제가 분명히 약간 넣었던 것 같은데. 네, 넣습니다. 있습니다. 추기경요. 네. 그러면, 이거부터 갑시다. 43번부터 갑시다. 여러분, 공수처가요,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시작한대요. 정 변호사님,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찾고 있을게요. 지금 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뭐 수사하는 게 즉시항고 포기권 때문에 그러는데, 뭐 고발이 됐으니까 뭐 수사를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재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 재물은 누가 돼야 됩니까? 공수처의 오동훈입니다. 오동훈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바로 이번 주 내에는 소환을 해서 영장을 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우정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조금 쭈삣쭈삣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 사건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뭔가 쭈삣쭈삣하고 있던 심우정이, 야, 잘못하면은 내가 칼 맞겠구나. 내가 먼저 공수처의 포토라인에 설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은 더욱 심우정이 분발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공수처장 오동훈을 대검찰청에 소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뉴스 보고 오늘 왜 화가 났느냐. 정 변호사님이 그러셨죠. 공수처장 이번 주 안에 체포될 거다. 근데 공수처장이 먼저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한대요. 너무너무 뻔뻔해서 저는 화가 났어요. 오동훈 아직도 저러고 다녀요. 정계선 그런 그따위 판결문 써요. 마은혁 그런 사람이 판사가 했었어요. 그런데요. 자, 방금 보내드렸던 추기경 기사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 추기경님이 로마에 가 계신 분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로마에 가 계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요. 저 추기경님 머리가, 기사 잘못 떴어요. 추기경님 머리가 마은혁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왜 저들은. 요거 맞는 것 같아요. 미안. 미안. 예, 머리. 마은혁하고 머리 비슷하지 않아요, 정 변호사님?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요 추기경께서, 추기경이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추기경이 두 분인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장관급, 되게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추기경이 된 김수환 추기경 같이 추기경이 되신 분도 계시지만, 저분은 뭡니까? 바로 교황의 옆에서 최측근에서 교황을 보좌하는 그런 추기경입니다. 그죠? 근데 저런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종교의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좌파의 시각으로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 저거는 더 이상 저 사람이 추기경이 아닌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추기경이라면 세속의 눈과 세속의 가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가톨릭 종교의 가치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기경이 그런 종교의 가치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세속의 시각으로 얘기하면 저는 추기경 옷을 벗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저는 잘못된 어떤 오늘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목 그다음 보겠습니다. 저 사람 얘기는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빨리 신속하게 정의의 판결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얘기의 행간을 딱 읽어보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신속하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요, 정의의 중립이 없고, 내란의 중립이 없다는 말을 보면서 처음에 뭔 말이야 했거든요. 내란은
무조건 처벌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딱 계엄이라고 안 쓰고 왜 내란이라고 쓰죠? 정의의 중립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추기경이 한 말이고요. 추기경이 한 말에 민주당 애들이 저기 또 내란의 중립 없다를 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요. 예.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말을 하냐고요. 그런데 24번 보겠습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이요. 한덕수 기각의 판결문을 보고 비상계엄 위법성을 우회 지적한 거래요. 똑같은 한글을 보고 똑같은 한글로 쓰진 것을 보고 비상계엄 위법성을 우회 지적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김종혁이 한동훈한테 불려가서 무지 혼났을 것 같아요. 왜요?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종혁이 형. 형은 법도 모르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내 입장을 어렵게 만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마. 형 법 알아? 형 법 알아? 형 기자 출신이었잖아.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 얘기를 내가 한 거로 내가 시켜서 한 걸로 오해하잖아.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형 고마워. 내 얘기 해줘서 내 편이어서 고마워. 그럴까요? 그럼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또 서비스로 이재명과 한동훈 사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하고요. 한동훈은 제가 사진 드린 거 있어요. 참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연히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요. 한동훈은 왜 이렇게 이재명과 따뜻한 표정을 지었을까? 이 둘은 정말로 사이가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디님 사진 준비됐나요? 제가 드린 거 있는데? 제가 드린 거에 재명이 사진이 없네요.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디님 지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디님이요. 저보고 사진 했나요?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하니까 없나요? 지금 드리면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사진이 따뜻해 보여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한번 보세요. 네. 정 변호사님 저거 어때요? 그러게요. 우리 유채구가 좋아하는 자, 한동훈의 그 다음 그 사진도 또 사진보다 띄워주세요. 더 활짝 웃네요. 네, 그 다음 사진 또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렇게 이재명을 바라보면서 웃던 한동훈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사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이 사진은 왜 이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비웃는 사진 같고요. 앞에 사진, 이재명을 바라보는 사진은 정말 이렇게 다정한, 그죠? 따뜻한 눈빛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네요. 여러분 제 말 맞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25번 보면요. 강득구라는 국회의원이 대선 출마 제한법을 발의했어요. 네. 여러분 이제 하다 못해서 파면 대통령 된 정당은 책임지고 대선 출마 제한법을 발의했는데요. 26번입니다. 장경태는요. 의원을 겨냥한 폭력과 위협 처벌 강화법을 추진해서 의원을 만약에 폭력하거나 위협을 하면은 처벌을 강화한대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 특권법이야. 그러니까 27번에서는요. 민주당의 이건태가 국회의원 폭행 가중 처벌법은 특권이 아니야. 특권이 아니야. 27번입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처벌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중처벌하는 법이 몇 개 있을까요? 운전자 폭행처벌법 가중처벌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병원 의사들 가중처벌돼요.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 가중처벌돼요. 그 외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국회의원 폭행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폭행 처벌 면제법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때리면 괜찮대요? 국회의원 폭행, 감경처벌법,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냐?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만도 못하다고. 그죠? 개만도 못한 국회의원을 때리는데 사람을 때린 것보다 더 엄히 처벌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감경처벌법, 처벌면제법을 만드는 게 맞는데요. 그래 놓고는 이게 특권이 아니다라고 같이 대우를 해주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죠? 가중처벌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 대한민국 법률이 제대로 된 법률이 있겠습니까? 자, 28번입니다. 어쨌든 뉴스인데요. 이현주가 총사퇴하자라고 했었어요. 28번에서요. 28번 뉴스 보시면 이현주가 총사퇴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자 30번 뉴스 보세요. 국회의원 총사퇴를 제안한 이현주에게 여당에서 재선거 릴레이를 지지한다고 했대요. 저도 지지합니다. 자, 이현주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했던 사진 2장 하나씩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이현주.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현주 사진은 어디부터 보여줘야 되냐면 이현주 저기 빡빡 깎은 사진부터 보여줘야 되고요. 그 사진보다 앞에 사진이 뭐냐면 이 안철수 옆에서 막 흥분하는 사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현주가 맨 처음에 어디서 국회의원을 시작했어요? 민주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중간에 반발하고 튀어나왔고 안철수 옆에 갔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가 대통령이 안 되면 뭐 세상이 무너졌듯이 뭐 온갖 쇼를 다 하고 막 엄청 울고 그랬죠. 뭐 네. 그런 사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우리 당으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저렇게. 그럼요. 네. 그렇죠. 저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삭발한다고 머리 확 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돌고 돌다가 갑자기 민주당으로 다시 가버렸죠. 자, 근데 여러분 저 사진 보니까 어떠십니까? 또 사진 한 장 더 있죠. 박근혜 대통령 코스프레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이현주가 지금 총사퇴를 하자고 했는데 왜 하고 흐지부지해요? 왜 사퇴 안 합니까? 자, 예, 총사퇴 해야죠. 총사퇴 당연히. 너무 좋잖아요. 모처럼 이현주가 제대로 맞는 말 했다라고 여러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36번 뉴스입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 보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전한길 선생님이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나는 잃은 게 많다. 친구가 내 장례식에 오지도 말라고 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 보고 금요일 날 전한길 선생님 모실 건데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한길 선생님 지금 이렇게 나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외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전한길 우리 강사보다 몇 살 많은 형으로서 제가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한길 씨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한길 우리 대표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사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본인만 그 사람을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사람은 우리 전 대표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제일 친한 친구라면, 그죠? 제일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얘처럼, 그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얘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분에서 반성을 해야 되냐? 내가 정말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한테 쏘갔다. 쏘군 내가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다라는 점을 제가 꼭 몇 살 많지 않지만 형으로서 꼭 우리 전한길 우리 강사님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화가 나는 기사입니다. 41번입니다. 여러분 한강책 혹시 사셨습니까? 저는 안 샀습니다. 파면은 보편 가치 지키는 일이래요. 파면은 보편 가치 지키는 일. 작가 414명이 성명을 했는데요. 저기 올라와 있는 이름을 보니까 기도 안 차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보편적 가치라는 게 뭔가요? 한강이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는 편협적인 것 같아요. 그에게 보편은 편협과 통하는 말이다. 편협이 보편인가요? 어떻게 파면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을 극으로 몰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50%는 뭡니까? 비보편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거라는 건 뭐예요? 100 중에 95명, 97명 정도가 동의하는 게 보편적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를 한각이라는 사람이 하고 저게 기사화되는 것 자체가 아주 씁쓸합니다. 자, 19번 뉴스입니다. 이재명을 전현희는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사냥개 검찰 풀어 증거 짜집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여러분, 전현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냥개 검찰 풀어 증거 짜집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재명 사건이 기소가 윤석열 대통령 때 다 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사건들이고요.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 정권 하에서 기소된 사건이 5건이 이게 전부 다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수사한 건 뭐예요? 그때는 뭐 사냥개가 아니라 사냥개가 아니라 무슨 여우인가요? 전현희 씨는 정말 뭐라고나 할까, 그 아부의 거의 달인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전현희는 이재명이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17번입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2심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대요. 출석 안 한다고 하더니요. 아니요, 이건 또 대장동 재판이에요. 자기 재판. 아, 또 딴 거예요? 아,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출석 안 한 거는 뭐냐면 공범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는데 나 바빠서 못 간다고 안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과태료 300만 원인가 지금 받은 거고요. 이 사건은 뭐냐면 본인의 대장동 사건 재판인데 판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론 절차를 갱신해서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무 재판이 많아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6번입니다. 민주당에서요, 윤석열 선고 지연이 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이재명 죽이기 작전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재명 재판 선고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자, 정 변호사님. 네. 아까 분석하셨던 거 분석 좀 해주세요. 이재명 사건 네, 아까, 결과요. 예. 저는 이재명 사건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자, PD님 하나씩 좀 보여주세요. 아까 저희가 제가 이렇게, 그렇죠. 그것보다 앞에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자, 제 화면 지우시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양형기준표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유형 2번에 해당하는 거죠. 기본은 10월 이하 또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가중 요소가 탁월하게 많으면 징역 8월에서 2년까지 선고하고 벌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금 작게, 더 작게 됐어요. 알다시피 징역 2년이 구형됐잖아요. 앞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8월에서 2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최고 양형 기준에 따른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자, 보세요. 특별 양형형 인자와 일반 양형인자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사실 공표 내용은 허위 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가 해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선거일에 임박해서 한 경우도 맞죠. 그리고 그것이 언론 등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해당하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아니다 한 것은 설마 착각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도 해당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중 요소가 너무 많아요. 동종 전과도 아마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가중 요소가 너무 많고 특별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징역 8월에서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일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집행유예 기준인데요. 계속 말씀드릴까요? 그 좀 예, 예. 해주세요. 짧게요, 자, 이제. 집행유예 보면 주요 참작 사유, 일반 참작 사유와 부정적, 긍정적 요소가 있는데, 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가중 사유 보듯이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가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주요 부정 사유, 2번 보세요.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을 권고하도록 돼 있어요. 자, 결론이 뭐냐? 사실은 1심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자체가 양형 기준보다 훨씬 완화해서 용서를 많이 해준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 구속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요, 긴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일 저녁 5시에 유여희 적반하장 방송에서요, 여러분! 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기도는 못해도 내일은 다 같이 국수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요,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선고 연기 가능성은 없나요? 없습니다. 선고 연기요? 네. 누구 선고 연기요? 이재명 내일 아니, 선고 어떻게 연기 내일인데 없습니다. 선고 연기예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출석 안 하면 선고 연기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댓글에 선고 못해요. 그럼 내일 출석 안 하면 선고 안 할 수 선고 있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정식 재판 사건이 아, 아니기 진짜요? 때문에 당사자인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일 선고 안 해? 내일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보여준 이재명이라면 도망갈 수도 있겠죠. 띠로리. 충분히 가능한. 여러분 그건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건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뭐 저기 위헌법률 심사 재청 신청을 2번이나 한 뭐 이재명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집행유예 이상 벌금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 200만 원, 300만 원만 선고돼도 본인이 피선고권이 박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이 사건이 100만 원 미만이 나오고 전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0.0000000000001%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버티는 방법은 뭡니까? 출석 안 하는 거죠. 저는 내부에서 이재명과 주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선고가 안 되고 이재명은 내일 선고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 변호사님께 구전 녹용을 한 잔 드리고 네. 제가 여러분한테 마저 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애국 녹용이라고 불리는 구전 녹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그중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녹용의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렸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다려냈습니다. 아투TV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 하시라고 구전 녹용 편을 32% 할인합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434억인가요? 434억. 434. 네, 긴장되겠네요. 오늘 블란서 마리님, 그리고 박경련님, 그리고 토미리스님 모두 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객기 오늘 부리다가 법정 구속 단어 썼다가 계속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지만 법정 구속 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말을 다 못하겠지만 지금 하여튼 저는 좋은 소식을 사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제가 들었는데 저는 김어준이 될 수 없어서 지금 근질근질합니다. 근데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긴장이 됩니다. 정 변호사님, 법무법인의 정준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PD님, 강산 PD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박경련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를 위로해 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객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의 썸네일에 단어를 조심조심 쓰겠습니다.